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신청과 신고,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봤죠. 그래서 신청이라는 의미를 잡았고요. 신청이라는 사인이 교태어로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요구해 줄 것을 하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신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과 관련돼서 신청의 효과는 그러면 신청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상 신청 요건으로서 아까 이야기했죠. 전 시간에 신청의 요건, 법령상의 신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신청의 효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 요건 효과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효과는 어떻게 된가?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효과는 접수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접수 의무가 발생한다. 접수 의무가 발생하겠죠. 자, 행정청은 신청이 있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를 보류 또는 고려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 우리 17조 사항에 대해서요. 접수 의무가 있다. 자,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술에 미비 흠이 있다면 좀 보완해달라. 그래서 접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신청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아까 보정이라고 그랬죠. 보정이라는 것은 보충과 정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정 이야기하고 그러면 신청이 효과로서 첫 번째 이거 보시죠. 접수 의무가 발생하고 두 번째 보완 조치 의무가 발생하고 접수를 하게 됐다면 접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리 의무가 발생해요. 처리 의무. 그게 바로 응답 의무라는 겁니다. 다만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며 자, 처벌을 거하는 신청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거나 거부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 신청의 효과와 관련돼서 첫 번째 접수 의무가 발생하고 두 번째 보완 조치 의무가 발생하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처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신청의 효과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신청과 권리구제.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권리구제를 할 건가? 그러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 위반 심판이나 취소 심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 심판 또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 신청에서 이제 거부 처분을 냈어요.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행위를 안 한 거죠. 그러면 해라. 의무를 이행해달라. 그래서 의무 이행 심판.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제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행정법에서 행정구제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뭘 배우게 되느냐?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배우게 돼. 이제 행정심판법이 굳이 이제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 취소심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자,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작위가 있다. 행위를 해달라고 그래야죠. 부작위. 우리가 자기하고 부작위의 차이. 자기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행위를 했는데 잘못한 게 이게 바로 자기가 돼. 자기라는 것은 그러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라는 것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신청이 수리가 됐을 때, 잘못됐을 때 이게 바로 자기라는 거야. 자기, 적극적 수리.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살인죄라는 게 있어. 살인죄라는 것은 그럼 두 가지 행위가 있겠죠. 자기애한 살인죄와 부자기애한 살인죄가 있어요. 자기애한 살인죄는 팍 찌르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애한 살인죄야.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조카와 삼촌이 저기 호숫가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조카가 뭐예요? 조카가 이제 놀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뭐예요? 속된 말로 까불다가, 자, 조카가 호수에 빠졌어. 근데 삼촌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조카가 허적허적거리고 있는데 삼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삼촌은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처벌받아요. 부작위한 살인죄로 이것도 일종의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자기한 살인죄가 아니라 부자기한 살인죄야. 우리 삼촌이 조카가 빠졌다면 조카를 보호해줄 보정인적 지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행위도 없었는데 그럼 삼촌은 여기에 빨리 달려가서 구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뭘 구해줘야 돼요?
막 튜브를 가서 하든지 밧줄을 구해서 던지든지 내가 수영을 못하면 막 이런 행위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조카가 빠지고 있다. 저 살인죄예요. 일종의 살인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도 결론은 부작위한 살인죄와 무작위 그 다음에 자기한 살인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그러면 행정청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줄 때 이게 자기한 자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행정청 신청을 했는데 아예 뭐 행위가 없어서 이게 바로 부작위야. 부작위. 이게 바로 부작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로 부작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가 없으니까 행위 좀 해다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작위도 결론적으로 의무 이행 심판 부작위 입법 확인. 이 부작위에 대해서 뭐 입법이냐 아니냐 확인 소송을 다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청에 대한 권리구제로서 우리 행정구제 절차법으로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내용과 관련돼서 적법한 신청에 대해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완 명령을 내린 경우 신청인은 적법한 신청에 대해서 접수 거부, 보완 명령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뭘까요? 항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고라는 것은 저걸 이야기한 거 우리가 1심이라는 게 있어. 행정심판 전체주로서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되기 때문에 이 신청을 제기했다면 1심에서 2심이 있고 3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심에서 불법을 하게 되면 2심 이게 바로 항고라고 그래. 항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2심에서 3심을 가는 게 이걸 재항고라고 그래요. 재항고. 이거는 행정심판 전체주의로서 이 신청 전 단계, 재판 전 단계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재판이 아니라 결정으로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돼요. 아마 만약에 판결이라면 1심에서 2심으로 갑니다. 2심에서 3심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1심에서 2심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재판으로서 이때는 항소라고 그래요. 항소. 그러면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뭐라고 그래? 이때는 상고라고 그래. 상고. 그러면 재판 전 단계에서 우리가 잘 해주는 거고 1심에서 2심, 3심은 이건 판결, 소송을 걸었을 때 이때는 뭐예요? 결정은 판결로서 해주죠. 그래서 판결, 요쪽은 결정으로서, 요때는 판결로서. 그런데 이때 판결은 그러면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 있겠죠. 자, 요 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청구 취지에서 뭐에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크게 세 개로 나온다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방망이를 몇 번 두드려요? 3번. 땅땅땅. 그게 바로 확정 판결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렇게 발생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는 구만 행정청이 손해를 입었던 국가배상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신청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임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취소 또는 취소심판 또는 거부처분 우리 취소소송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신청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신청, 신고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지만 뭐예요? 신청과 신고. 그러면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의사표시, 여기 신청이죠. 그럼 신고라는 것은 뭐냐? 사인이 범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않은 행위, 이게 바로 신고입니다. 자, 그럼 제가 봐봐요. 자, 만약에 불량식품을 팔고 있어요. 그럼 불량식품을 팔고 있으면 이거는 신청이 아니라 뭐예요? 신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정효과. 그러면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이게 바로 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끗 차이지만 신청과 신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행정법이 어려운 거야. 일반적으로 봐봐요. 신청, 신고.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들어가면 봐봐요. 이거 봐요. 우효가 뭐냐 그랬더니 우효. 그 다음에 취소가 뭐냐 취소.
그 다음에 자 철회가 뭐냐? 철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제가 뭐냐? 해제. 해지가 뭐냐? 해지. 그냥 막연하게 무효, 취소, 철회,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추인이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 이런 것들 막연하게 알면 이거는 실력이 상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효가 뭔가, 취소가 뭔가, 철회가 뭔가, 해제가 뭔가, 해지가 뭔가, 추인이 뭔가,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게 바로 추인이 되겠죠. 추인이란 추에 인정되는 것. 바로 이게 추인이라는 거야. 추인. 그래서 이제 신청과 신고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과 신고. 이번 코스에 대해서는 신청이 뭐고 신고가 뭔지를 정확하게 따져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의의를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의의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죠. 자, 신고의 종류가 나오겠죠. 종류, 서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신고의 종류는 자기가 완결적 신고야. 자기가 완결해놓고 신고하는 거죠. 접수를 요하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자,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바로 뭐라고 해요? 바로 신고라고 해요. 자, 이렇게 호적법상이 있죠. 호적법은 이제 명칭이 자, 가족관계 등록국 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호적법 가족관계상의 출생신고. 출생을 하게 되면 내가 몇월 며칠에 출생했다. 그래서 출생신고. 이게 바로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그래. 제가 죽었습니다. 사망신고가 되겠죠. 이거는 자기 완결적 신고. 접수를 요하는 신고가 돼. 이는 신고의 효과를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 되는 신고를 말하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접수를 요하는 신고라고는 한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출생신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위를 요하겠죠.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게 있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법령 등의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그래서 어업신고라든지. 자, 수리란 사인이 알린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한 행위로 받아들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고의 종류로서 대표적으로 자기 완결적 신고와 그 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라요. 출생신고, 사망신고. 여기에 대해서 어업신고와 어업신고는 대표적으로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의 종류에 대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 또는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렇다면 자, 신고의 종류를 살펴봤으니까 요건을 살펴봐야죠. 자, 의 요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의 요건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아까 신고의 종류로서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완결적 신고와 그 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의 요건으로서는 첫 번째, 자기 완결적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법 40조 2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요건을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형식이라고 그래. 형식. 우리가 법학에서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절차라는 거야. 절차. 형식은 절차적 측면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학에서 실체의 의미는 뭐냐? 바로 실체라는 것은 이거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은 사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결정짓는 법이거든.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체법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체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감을 잡아야 될 거는 형식은 절차법, 실체는 내용이라는 걸 생각해 주면서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의 요건으로서 절차적 측면, 절차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줘야 되나 이게 바로 형식적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행위 요건적 신고의 요건으로서 행위 요건적 신고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의 일정한 실질, 내용까지 여기에 대해서 절차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 실질적 요건을 신고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시설 기준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행위적 요건은 행위적 요건, 행위 요건적 신고는 자, 형식과 절차. 그래서
우리가 실체, 절차와 실체, 내용의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와 관련돼서 이제 자기 완결적 신고, 그러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행위 요건적 신고는 절차와 절차적 증명과 형식적 증명과 그 다음에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의 요건과 관련돼서 자기 완결적 신고의 요건, 행위 요건적 신고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신고의 효과가 있겠죠. 효과는 적법한 신고의 효과로서 적법한 신고.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의 요건에 적법한 신고가 있다면 행정성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할 때 신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달이 되겠죠. 자, 행위요건적 신고에는 행정적이 수리함으로써 수리함으로써 자,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또 연결되기 시작하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라는 거예요? 자, 물건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신고가 있어야 돼.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그럼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신고죠. 신청이 아니라 도달할 때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적법한 신고의 효과로서 요 A와 B 관계에서 우리가 보고,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는 도달,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함으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적법한 신고의 요건의 보완. 그러면 부적법한 신고의 요건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자기 완결적 신고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고는 부적법한 신고가 됨으로써 행정처이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에 따라서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신고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이렇게 뽑아요. 뭐라고 써놨죠?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행위 요건적 신고의 요건이 미비한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수리 행위 하자 있는 수리 행위가 됨으로써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 경우에 수리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취소인 경우는 취소할 때 유효한 수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적법한 신고의 요건의 보완과 자기 완결적 신고의 요건, 그 다음에 행위 요건의 신고의 요건에 미비할 때,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근 이제 판례를 본다면 요건 미비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를 하지 영위한 신고문은 조금 전에 뭐라고 써놨어요? 무신고업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에 대한 수리행위가 하자가 중대 명백하게 무효임을 할 때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부적법한 신고 요건의 보완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 판례를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신고 필정 행위. 신고를 했다면 이제 신고를 마쳤다는 필정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는 신고 필정은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사실에 단순한 확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이 말소 행위도 사실행위로서 소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 행위 요건적 신고 필정은 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정하는 서면이지만 그 서면에 나타나고 있는 수리는 신고한 사인들에게 새로운 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언의행위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행위 요건적 신고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완결적 신고, 행위 요건적 신고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적법한 신고의 수리 여부의 처분성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완결적 신고는 수리 여부의 처분성을 아까 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신고, 원칙, 그 다음에 건축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건축법 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경우와 같이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가처분 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바로 최근 판례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불인정돼요. 그러면 처분성이 불인정된다는 말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원칙,
불인정. 우리가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금지 신고와 관련돼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금지 해제적 신고에 대해서 판례가 최근에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겠죠. 자,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당연히 긍정했겠죠. 왜냐하면 형식과 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측면과 실체적 요건을 완비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 심사의의 실질적 영역을 심사역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리 거부는 행정소송상의 처분 개념에 해당된다. 행정처분이 되니까 이거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보안의 절차는 필요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거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자기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검증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건축법 허가 신고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자, 건축 허가, 건축 신고에 대해서. 자, 법적 근거. 이렇게 나눠놨네요. 자, 건축 허가에 대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질과 관련돼서는 기속행위야. 왜 기속행위? 기속행위라는 것은 항상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률 규정이 기속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없다면 자유재량으로 할 수 되겠죠. 허가라는 것은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기속행위, 예외적으로 재량행위. 재량행위라는 것은 법률에 기속되지 않는 걸 재량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법률 규정이니까 거부의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11조와 관련돼서 건축허가는 다른 법률상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래서 상동 같다는 겁니다. 원칙,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허가, 신고 같은 의미로 쓰지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건축의 사전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거야. 자기 완결적 신고. 자, 여기에 대해서 건축 신고는 다른 법률상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여기는 행위 요건적 신고.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었죠. 자, 익숙해져야 돼요. 자기 완결적 신고. 그 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 자, 대판과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축법 14조 1항 건축신고와 관련돼서 우리는 영어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게 우리 허가냐 신고냐에 따라서 우리 의미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 신고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할 거는 자기 완결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 효력 발생 시기, 수리 여부, 수리 거부, 항고 소송 신고 필적,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있고 이것도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신고에 대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 그 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그 절차적인 요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